네, 이번 시간은 여성이 자신만의 고유함에 집중해서 강점을 발견하고 커리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이던스하는 커리어 코치 김희진님의 세션입니다. 모두 채팅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희진님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점 기반의 커리어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저의 미션을 스스로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강점으로 그들이 원하는 업을 실현하도록 돕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일하는 기쁨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여성들의 경력 개발 플랫폼인 위커넥트에서 디렉터로 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강점 기반의 커리어 코치로 활동하면서 또 남은 시간 틈틈이 그 두 아이의 엄마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는 시간을 내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해온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눌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테크를 다루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의 커리어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는 커리어도 재테크 하듯이 뭔가 이 테크적인 방법을 고민을 해서 커리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로 좀 고민을 했고요. 그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를 위해서 커리어 테크를 잘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강점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거를 충실하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점을 포함한 나머지 요소들과 합쳐진 커리어 테크는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012년도에 일의 미래라는 그 책에서 본 그래프를 보고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사실 전통적인 우리의 커리어 곡선은 그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20대나 30대 초반에 이제 시작을 해서 50대 때쯤 정점을 찍고 그 조직에서 오를 수 있는 만큼 올랐다가 60대부터 이렇게 서서히 하향해서 일을 그만두시는 곡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봤던 책에 2012년도에 나온 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2020년이 넘어가게 되면 커리어 곡선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의 잡으로 시작해서 한 가지의 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 곡선의 그 나선형 형태를 이어가면서 내 커리어가 하나쯤 완성돼 갔을 때 두 번째 커리어를 또 갈아타게 되는, 그게 회사일 수도 있고 커리어일 수도 있고 또 산업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 가지의 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까지의 직업 변화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저자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저 책을 다시 보니까 저 역시 저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20대 초반에는 창업을 했다가 이제 조직에 들어가서 다시 일을 했다가 또 조직에서 나와서 지금은 또 저의 일을 하면서 또 기업과 같이 일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서서히 제 주변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그 개발자분들도 이렇게 S 곡선을 그리면서 자기의 커리어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S곡선 하나를 뜯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이제 커리어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정점을 찍기 전에 미리 그 다음 커리어 혹은 그 다음 직무, 그 다음 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 타기 위한 A 꼭지점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커리어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특징, 그러니까 커리어 테크를 잘 하시는 분들은 1단계 커리어 곡선 정점에서 안주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커리어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나 노력이나 지식들을 함양하면서 변화를 추구하신다는 거였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머물러 계시는 분들은 그냥 그 회사나 직업군에서 쭉 가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일을 좀 빠르게 종료하고 또 다른 삶을 준비하시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S자 커리어 곡선을 준비하고 계시기에 여기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커리어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은 재미있는 것들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퇴사학교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이긴 한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성이나 강점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일의 형태를 바꿔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네, 실제로 그러면 개발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물론 같은 산업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일을 변화해 오면서 때로는 기업가였다가 때로는 프로페셔널이었다가 프리랜서였다가 이런 방식으로 바꿔오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직군에 계시는 분들도 그럴까? 특히 개발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까라고 궁금을 했는데 제가 찾아봤던 5분의 사례들이 마침 기업에 계시다가 창업을 하셨고 지금은 다시 프리랜서로 살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기술 심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처음부터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기업에서 시작해서 대기업에서 18년 차, 23년 차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스타트업에 일하면서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 개발자들을 위한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계셨고요. 결국에 같은 직군에 계셔도 각각 성장 방식이나 본인이 선호하는 적성이나 강점에 따라서 굉장한 다양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계시고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재미있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그 개발자이면서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그러니까 생계 수단을 넘어서 자신의 커리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회사 안에서 수직 성장하는 거 관심 없어요. 제 목표는 회사 밖에 있고요. 제가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쌓아서 몸값을 올리고 업계 최고의 엔지니어로 자신의 커리어 성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저는 목적이고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언젠간 떠나갈 수도 있지만 당연히 지금 직장에서도 성과를 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가장 좋은 일은 승진이 아니라 더 좋은 회사로 몸값이 높아져서 이직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사하고는 어떻게 지내냐라고 여쭤봤더니 뭐 상사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좋겠지만 상사가 원하는 게 내 전문성과 어떤 배움의 경험하고 상관이 없다면 자기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의미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희생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뭔가 윗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보다 업계 평판이 중요하다. 그리고 윗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기는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자기한테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실제로 뭔가 우리가 조직 안에서 일하다 보면 때로는 조직 안에서 승진하고 거기서 연봉이 높아지고 이걸 또 목표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자기 커리어에 욕심을 가지고 커리어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회사 밖에 목표를 두고 그다음에 업계 평판에 욕심을 두시고 그다음에 상사의 지시보다 자기의 어떤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거에서 반갑기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굉장히 주체적으로 자기 커리어를 이어나가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 변화가 와도 자기 커리어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커리어, 그러니까 진로 심리 이론 중에 프로틴 커리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 신화 속의 프로테우스라는 그 신의 이름을 따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신은 환경 변화에 맞게끔 혹은 위험에 맞게끔 자기 몸의 모양과 얼굴을 가지각색으로 바꿔가면서 생존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테우스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커리어를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의 커리어 방식을 이제 프로틴 커리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프로틴 커리어를 만들어 가고 계신 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니 좀 중요하지만 온니 거기가 1순위로 되어 있는 분들과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 커리어의 성장이다라고 커리어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좀 다른 형태로 이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잘리지 않게 일하는 것과 잘려도 상관없이 내 커리어를 이어가는 것과 이렇게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커리어 테크라고 오늘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이 커리어 테크는 우리가 재테크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자기의 성향을 분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들을 처음부터 좀 꼼꼼히 분석하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취미생활 하듯이 편안하게 하시지는 않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데 우리의 커리어도 재테크 하는 것처럼 내 커리어가 자본을 대서 쌓이고 또 이 자본이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작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시간당 고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커리어 테크를 그러니까 재테크 하든 관점으로 들여다보자. 그게 조직 안에서 내가 일하든 밖에서 일하든. 그래서 커리어 테크를 정의하자면 저는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지속할 수 있는 전문성을 쌓아 나가면서 자유롭게 일하는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커리어 테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저희가 적은 시간 일하면서 많은 소득을 벌어가는 결과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커리어 테크에서 기본이 뭘까요? 우리가 재테크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뭐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재테크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재테크 전문가들은 나의 투자 성향부터 분석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내 커리어 테크도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강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의 구루인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자기의 강점으로만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으로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를 몇십 년 전부터 여러 책에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커리어 테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원하는 성장과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는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강점하면 우리가 장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이렇게 헷갈리시는데 한마디로 강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긍정적으로 발현돼서 반복된 성과로 보여지는 어떤 패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그 원 바깥에 있는 성과와 관련된 행동들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강점의 코어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이나 특성이 재능이고 그 재능들이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나 혹은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나 신념들이 결합되면서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성과를 내는 패턴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중간에 짙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과를 내는 성향, 특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강점이 되기 전에 고유한 특성으로 먼저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그게 바로 강점의 재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능과 강점을 비교하자면 재능은 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는 사고나 감정, 행동 패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나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우리는 강점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잠깐 회고해 보신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나의 강점과 내 고유한 어떤 성향 그런 것들이 일에서 많이 발현이 되고 있고 일하면서 만족감도 들고 뭔가 내가 인정받는 생각이 들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실제로 그분은 이 강의를 들을 필요 없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어떤 고유한 강점들이 지금 일에서 많이 발현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분일수록 자기 일에 대한 만족도, 몰입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호기롭게 입사를 하셨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제 많이 지쳐하시고 눈도 풀리시고 근태도 나빠지시고 하시는 분들과 1:1 면담을 하다 보면 자기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강점이 느껴지지 않는다. 혹은 자기가 여기서 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지금 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불안한 마음들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이유는 지금 하는 직무나 직군에서 자기의 강점을 표현하고 있지 못하고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직업인들한테 자기의 강점을 잘 쓴다는 것은 일에서 어떤 성취감과 보람,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그게 곧 직업적 행복감이겠죠. 제가 이 강연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은 개발자분들의 이런 영상이나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나는 이 개발하는 일이 너무너무 재밌고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어떤 프로젝트 할지 기대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백엔드 쪽이 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여기에 정말 소질이 없는 건지 너무 고민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살펴보면 내 강점과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얼라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곧 강점을 발휘한다는 거는 업무의 자신감, 자기 효능감, 그리고 우월감까지 나아가서 내가 개발자이긴 하지만 그 개발자 사이에서도 나를 대처할 수 없는 독특한 전문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목적은 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개인한테는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한 선택과 투자, 그다음에 조직 안에서는 각각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따라서 적합한 조직에 잘 배치해서 성과를 끌어내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점이라는 말을 듣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자기의 강점을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이제 내 강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명료화시키고 싶다라고 하고 또 내 강점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단도구 활용하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진단도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주로 갤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트렝스 파인더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뭐 유료이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34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테마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 그 테마들이 내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한테 맞춤화된 레포트를 확인하면서 아 내가 개발자이긴 하지만 내가 개발자로서 내 강점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레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코칭할 때 지금 박싱되어 있는 저런 것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분들도 이렇게 진단을 해보시면 우리가 비슷비슷한 게 나올 것 같지만 의외로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저 이제 위커넥트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개발자분 중에 한 분은 1번이 복구 테마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진단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복구 테마는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문제가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원래 상태로 빨리 개선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분이 나타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망가진 것들을 바라봤을 때 다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 저게 골치가 아프다. 저걸 어떻게 하지? 머리 아프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복구라는 강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저걸 빠르게 개선해서 고객이 불편하지 않게 혹은 우리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만들지라는 것들이 가장 먼저 저분한테는 동기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마킹을 해놓은 거는 뭐 제 것도 있고 다른 분들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서 두 번째 개별화에 제가 마킹을 쳐놨는데 저는 직원들 개개인이 그 자기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개성을 가지고 자기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의 도움을 주는 일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스트렝스 파인더를 진단하면서 알게 된 게 제가 개별화가 두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 이런 강점 코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진단을 통해서 내가 강점의 힌트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식으로 우리가 강점을 디벨롭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전달하는 거에 이제 재능이 있다라는 것들을 레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어떤 기술과 지식과 이런 연습을 통해서 제가 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걸로 뾰족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는 예시처럼 가르치기에다가 혹은 전달하기에다가 이런 성인학습 이론을 제가 지식으로 축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잘 확산하고 풀어낼 수 있도록 이제 퍼실리테이션 스킬 같은 것들을 저는 이제 투자를 해서 반복적으로 워크숍을 하다 보면 사실 다른 커리어 코치나 이런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저만의 차별성이나 유연성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능을 발견하셨다 하면 강점화 되는 것들은 저런 공식이 있다라는 것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요. 여러분들 강점이 내가 일을 할 때 나타나는 성과의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강점이 참 신기한 게 내가 일을 할 때 중요시 여기는 가치나 재능, 가치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마킹해 놓은 것처럼 창조성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그
스트렝스 파인더 같은 진단을 해보면 아이디에이션이라는 테마가 결과로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만들어진 거를 유지보수하는 것보다 없는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일 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 보시는 거, 그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때로는 새로운 산업군으로 갈아타시거나 하시는 성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일을 할 때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혹은 나는 돈도 좋지만 늘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뭔가 배우는 곳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분이 강점이 그런 창조성이나 학습력에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하세요. 그러면 강점은 알겠는데 약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점은 어떻게 개발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강점 코치로 한 350여 분 정도 뵌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약점은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너무 세게 발현됐을 때 나타나고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자분들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 굉장히 뛰어난 분들 만나실 수 있거든요. 만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협력도 잘 끌어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을 해서 굉장히 그 팀의 분위기를 이제 소통이 잘 되는 분위기로 만들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세게 발현되면 너무 이제 그 설명하는 말이 길어지거나 맥락을 흐트러뜨리거나 그다음에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길게 말하면서 본인이 이제 말하고 싶은 거 외에 본인이 알고 있는 것까지 지나치게 설명하다 보면 이제 이게 현학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지 않는 그런 패턴으로 보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도 그분이 갖고 계신 강점이 어떤 목적과 장소와 그 상황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세게 발현될 때 그게 이제 약점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점을 인식하고 나면 이제 사람이 쉽게 바뀌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강점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요. 그 강점을 우리가 이제 이런 트레이닝이나 코칭을 받음으로써 서서히 세련되게 쓰실 수 있는 거죠. 강약을 조절하면서 장소와 목적과 상황에 맞게끔 쓰실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가시는 게 이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먼저 강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다면 사실 진단 도구 같은 것들은 활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좀 내가 나를 들여다볼 시간이 이제까지 없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자산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파악하기 힘들었다라고 하시면 이런 진단 도구 활용해 보시는 거. 그다음에 타인들이 개발자로서 나를 어떻게 이제 강점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같은 개발자들 중에서도 나의 강점을 좀 다 다르게 인식할 텐데 그런 특징들을 한번 인터뷰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진단 도구를 활용하시는 것들, 그다음에 나를 스스로 좀 관찰을 하면서 내가 그 상황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해낸 거지? 그러면 과거에 내가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극복을 해낸 경험이 있는가를 수집하시면 그 수집한 자료에서 공통점이 확인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이클들을 돌면서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들, 지금 현재 내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속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과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좀 연속선상에서 들여다보시면 사실 내 강점을 점점 더 뾰족하게 확인하고 활용하실 수가 있죠. 예, 제가 이렇게 표로 그려놨지만 사실 이 작업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코칭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점 기반의 커리어 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커리어에도 재테크 하듯이 우리 테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65세까지 일한다면 총 9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9만 시간을 내가 이 노동의 관점에서 내 시간과 노력을 돈으로 바꾸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9만 시간을 재테크의 관점으로 나의 일을 투자자의 관점으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재테크의 관점으로 내 일을 바라볼 때 내 투자 요소를 찾아야 되고 그 투자 요소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강점, 두 번째 그것에 학습하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것들을 상황과 환경과 내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끔 유연하게 바꿔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점은 앞에서 길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재빠르게 좀 파악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프로젝트나 뭐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
영향력을 기준으로 팀과 회사에도 영향력을 끼쳤고 나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일로 이렇게 그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시면 지금 짙은 보라색 영역에 있는 회사에게도 영향력을 끼쳤고 나에게도 영향력을 끼친 프로젝트나 태스크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몇 가지만 리스트해 보면 그쪽에 내가 강점이 모여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시간이 길다면 이런 워크숍들을 해서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정말 그 신기하게도 같은 개발자분들도 나와 회사의 동시에 의미 있는 일의 영역들이 굉장히 다르고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강점의 차이 때문에 발현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좀 부끄럽지만 제 사례인데요.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저는 어떤 행동력, 그 다음에 개개인의 고유성에 관심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학습, 최상화, 공감 이런 그 결과가 진단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에서 보여드린 이 일의 의미를 찾는 방향, 그 다음에 영향력을 준 방향으로 제 일을 들여다봤을 때 저는 기업에 들어와서는 제약 세일즈를 하면서 제 성공 경험을 축적을 했었고요. 인재 개발 업무와 또 영업사원들이 그 단순하게 이 세일즈로서 뭔가 선생님 의사들의 어떤 비서 영업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분들한테 좀 가치 있는 파트너십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하면 세일즈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영업 툴들 만드는 거, 그다음에 강점 기반의 커리어 설계를 만들어 보는 경험들, 그다음에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제 강점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거를 조금 제가 명료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글로 써보고 수정하고 이제 어떤 축적된 경험들을 묶어보니까 저는 저와 다른 사람의 고유함을 발견해서 그게 그 사람 인생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가치 있게 쓰이도록 개발하는 일을 가장 좋아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프레임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시간을 내서 도움이 되실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어의 전환에 있어서 선택 기준이 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의 어떤 커리어를 바꿔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개인의 고유함에서 관심을 가졌지만 궁극적으로 지금은 계속 디벨롭 시켜가면서 어떤 개인들의 재능 강점, 경력 자산을 기반으로 그분들이 조직에 기대지 않고도 자유롭게 자기의 커리어를 성장시켜 나가는 디벨로퍼로서 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학습인데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어떤 전문 영역이 정해져 있신 분들은 무엇보다 이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유하게 차별되는 요소들이 그 전문성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 이러면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은 제가 최근에 커리어 코칭과 기업에 가서 워크숍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과거에는 우리가 전문성 이러면 한 분야에서 뭐 적어도 20년씩 10년 이상이라고 자격증이 있거나 뭔가 책을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문성을 표현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분야에서 얻어진 통찰력, 그러니까 인사이트와 새로운 일에 어떤 뛰어들면서 그 인사이트를 확장해 나가고 내가 아닌 다른 직무와 직군에 계신 분들과도 팀워크를 만들어 나가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뭐 개발자의 영역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분들, 마케터 분들, 기획자 분들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얼마나 오래 일했냐가 아니라 몇 년을 일했더라도 얼마나 내가 그거를 몰입해서 내 어떤 일의 화두를 가지고 일했느냐가 중요한 요소고 그게 이제 어떤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성향들, 특성들이 한마디로 전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되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 나갈 때 재테크 하듯이 내 커리어 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을 장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한 분야에 오래 일하다 보면 숙련되기는 하지만 사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금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감히 개발하시는 분들의 예시를 가지고 오기 좀 조심스러워서 실제로 냉장고를 부탁해서 그 연차가 완전히 다른 두 요리사가 냉장고 안에 든 음식의 재료를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 경연을 보면서 이거가 전문성의 특징 아닐까? 요즘 우리 시대에 원하는 전문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셰프들은 자기들의 연차는 다르지만 자기의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가지고
같은 재료인데도 완전히 다른 요리를 만들어내고 그 요리가 출연자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들을 보고 앞으로 추구하는 전문성은 저렇게 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그 김호란 선생님이 쓴 책에 이 내용이 참 와닿더라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은 돈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통장이고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은 바로 돈이랑 바꿀 수 있는 현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을 또 키워갈 때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문성에 대한 어떤 방식을 좋아하는 걸로 먼저 해야 되냐, 잘하는 걸로 먼저 해야 되냐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저도 그랬고 제가 이제까지 코칭을 해오면서 경험치를 갖고 오자면 좋아하는 특히 이제 관심 분야가 있는 산업군에서 일을 시작하실 때 오래 하시더라고요. 지속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거를 지속하다 보면 누구보다도 이제 잘 하시게 되고 그 잘하는 일로 성공 경험을 쌓이다 보면 지속 가능한 일로 계속 확대해 나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가 좀 지속 가능한 분야들을 발견을 하실 때 한 가지 활용하실 만한 팁인데요. 내가 흥미있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이런 진단이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난 이런 분야에 좀 관심과 재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합시켜 보면 내가 장기적으로 내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향성의 좀 요소를 하나 크게 기준으로 잡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과거부터 이 강점이라는 콘텐츠에 되게 매력을 느꼈었고 이제 진로 설계라는 거에 매력을 느끼고 또 제가 조직에 있을 때부터 이제 코칭하는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저는 사실 조직에서 15년을 일하다가 나와서 제 세 번째 커리어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발전 방향의 요소로 하나를 잡았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개발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분은 게임 산업에서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뭐 뷰티 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대기업의 이제 SI 쪽에 계시는 분들 다 다양하게 자기의 어떤 그 속한 영역들이 다르실 텐데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흥미 영역이 산업군으로 만났을 때 거기서 전문성을 발휘하시기가 훨씬 더 유리하고 좋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만약에 그 진단을 해보셔서 저런 결과가 나왔다면 저 1, 2, 3, 4, 5, 6은 이제 스트렝스 파인더에서 나오는 진단 결과인데요.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관심 있는 분야랑 결합시키다 보면 아, 내가 이번에는 이 산업군으로 한번 옮겨서 내 커리어를 이어나가 볼까 하는 힌트나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유연성입니다. 왜 저는 유연성을 세 번째 커리어 테크의 요소로 붙잡았냐면요. 저도 사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이제 남편이 있고 또 저 하나만 돌볼 때와는 다르게 우리가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가족을 맞이하고 양육을 해야 되고 하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도 계속 일을 이어나가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을 이어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내가 얼마나 일의 형태를 다양하게 경험했냐가 그 일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결혼 전까지는 굉장히 그 조직에서 제 직무 몰입도가 높았고 이제 물론 결혼 이후에도 이어갔지만 그 두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또 이제 에너지를 분산해서 쓰다 보니까 예전처럼 어떤 수직적인 조직 안에서 A부터 Z까지 제가 모든 것을 다 해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제 모든 시간들을 거기에 오롯이 투자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제 실력 발휘와 제 강점이 제대로 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저는 제 정체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제 커리어에 투자를 하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기업과 일하기도 하고 또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기업과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1인 기업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지금 개발자로서 살아가고 계시는 그 많은 여성분들도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모자를 바꿔 쓰면서 탄력적으로 일을 해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있었을 때 저는 저희가 커리어를 장기적으로 이어나가는데 훨씬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 그런 사례들을 저는 발굴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유연하게 이어나갈 수 있었는지를 사실 인터뷰하는 작업들도 종종 하는데요. 그분들이 그것들을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의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본인의 강점과 그때 필요한 학습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재테크하듯이 나의 커리어도 테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필요한 게 굳이 할 일로 좀 뽑아보자면 이렇게 6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 강점을 확인하고 그 강점들이 내 일에서 발휘하는 가치와 잘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들, 그다음에 직급이나 연봉보다는 내 어떤 책임과 롤에 집중하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일의 어떤 분야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가치가 있을지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학습하시는 것들, 그리고 회사 밖에 있는 이런 그 테크페미아 같은 이런 회사 밖에 있는 분들과의 어떤 커리어에 대한 고민과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대입해 보시는 것들, 그리고 강점을 활용해서 플랫폼에서 여러분들 사이드 프로젝트로 실험해 볼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리고 1년과 3년 단위의 어떤 내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점들을 찍어 보시면서 아,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과 방향성은 결국 이런 형태로 가고 있구나 인지하는 것들이 굉장한 자신감을 충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혹시 나는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게 좀 잘못됐구나, 아쉽다, 그걸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신 분들이 있다면 과거를 우리가 애절하게 들여다보는 거는 지금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회고하시고요. 거기서 발견된 의무와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재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또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어렴풋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를 조금씩 내딛는 그런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응원하고 네, 또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희진 연사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연사님이 화면 보시면서 원하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원하는 질문들을 뽑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질문, 먹고 사니즘으로 일을 하는 편인데 어떻게 하면 조금씩 프로틴 커리어를 쌓아 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주니어 때 이렇게 일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먹고 사니즘으로 일을 해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경험과 경력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과거에 내가 먹고 사니즘으로 우리가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내 커리어의 성장이나 배움이나 학습은 당장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사니즘으로 일을 했던 그 경험도 아까 제가 그 세계의 원을 그려서 성찰해보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거기서 내가 분명히 내 강점을 쓰고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내가 공통적으로 성공 경험했었던 것들을 먼저 추려내시는 거죠. 그래서 성공 경험은 나의 어떤 성향이나 내 특성 때문에 가능했는지를 한번 공통점을 묶어보고요.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뭔가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좀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거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이런 진단 도구 같은 것들을 활용하거나 타인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강점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그게 갭이 무엇인지를 좀 관찰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누구나 그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재능을 개발시키면 강점이 될 수 있는데 단지 아직 강점으로 개발되지 않은 재능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개발시키려면 일단 객관적으로 좀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지금처럼 이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현업에 치이다 보면 내가 어떤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성찰을 하거나 회고해 볼 시간이 더더욱 좁아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으로 끌어오려면 하루에 30분이라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경험들이나 혹은 과거에 힘들었던 거는 무엇 때문에 힘들었고 무엇이 충족되지 않아서 어려웠는지를 끄집어서 그러면 그거를 바꿔낼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가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하다 보면 간혹 지금 연봉이 너무 작으니까 연봉이 좀 높은 곳으로 가야겠다. 혹은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의 팀워크가 너무 안 좋으니까 좀 다른 조직 문화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좀 빠르게 결정을 하시거나 고민한 것들을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한 채 넘어가신 경우 거기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드시다면 그 힘든 것들을 다른 분의 어떤 시선이나 아니면 자기 객관화 작업 그리고 또 이런 진단 도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좀 원인을 먼저 파악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점, 요번 질문은 강점이 아니고 약점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그 강점의 재료가 재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재능은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기 직전에 가지고 있을 때는 그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향의 형태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성향을 내가 일에서 써보고 그 일에서 써본 그 경험이 어떤 긍정적 피드백이나 성공의 경험으로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했던 일이나 어떤 그 결과물들이 주변으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혹은 내가 그렇게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내가 지금 내 강점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모르게 되고, 때로는 그게 세련되지 않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세련되지 못하게 발현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약점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었고, 또 이런 강점 중에 이제 심사숙고라는 그 키워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꼼꼼하고 리스크를 먼저 파악해서 그 리스크를 해칭하는 거에 강점이 있는 분들인 거죠. 근데 그 리스크를 해칭하는 그 강점을 누군가는 저 사람의 강점으로 알아봐 주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는 매사에 진행하기 전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먼저 받게 되면 당연히 그거를 내 강점이 아니고 약점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때와 부정적으로 발현될 때를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들여다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누구나 다 약점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양점이 내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의 치명적인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들여다보시고, 그게 발목을 잡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강점은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다양한 자료로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추천하시는 책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책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또 거기서 의미 있는 또 인사이트를 뽑아오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서는 그 김호 선생님의 직장인보다 직업인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정확하게 커리어 테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뭐 언급하진 않으셨지만, 거기서 말하는 게 이제 우리가 조직에서 수직 상승하거나 조직 안에서의 어떤 성과를 드러내는 것 외에도 조직 밖에서 내가 이 명함과 직함을 떼고서라도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나의 전문성을 키워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전문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이나 면허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시장에서 대체되지 않을 차별점이나 고유성,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들 많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한번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최근 나온 책 중에 저는 좀 굉장히 충격적인 책이었는데 9월 달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폴리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메스는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뭐 다능인, 다재다능인, 박학다식한, 이런 표현이긴 한데, 우리 왜 다빈치가 굉장히 건축가이면서 의사이면서 예술가로서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커리어의 변화 중에서도 개발자이면서 이제 디자인을 하시고, 개발자이면서 기획을 하시고, 혹은 좀 더 가까운 예로는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인테리어를 아시고, 인테리어를 아시는 분인데 경영을 아시고, 뭐 이런 각각의 다른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영역의 것들을 합쳐서 자기만의 고유한 틈새 영역들을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강점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폴리메스 책 한번 보시면 이 커리어 테크 관점에서 좀 더 재미있는 사례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재미있는 질문 해주셨어요. 학습 및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에게 따끔한 한마디 한다면 저는 이런 분도 분명히 그 학습할 동기를 못 찾아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사람이 재미있는 게요, 남한테 어떤 지시를 받았을 때 움직이는 분이 있고요, 어떤 지시가 없이 스스로 내면의 소리로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반대로
자기 신념이라는 게 뚜렷해서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강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알고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감이나 책임성의 어떤 성향을 강하게 띠시는 분들은 사실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스터디에 나가거나 아니면 좀 숙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다른 사람들과 얽혀 있으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나를 밀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안 하면 이제 창피하고 미안하고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이 열심히 하시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레퍼런스를 찾기 힘들어서 좀 자포자기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롤모델을 막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과거의 어떤 성공 방식으로 성공해왔던 나에게 완벽하게 빗대는 롤모델을 찾는 것보다 이제 레퍼런스를 찾으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 경험치가 쌓여 있는 분들의 현직자들을 만나면서 뭔가 동기 요소들을 자극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가다가 단순하게 이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내 어떤 커리어를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백발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런 개발자로서의 이 인사이트와 명성을 가져가는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갈 것인가를 선택하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나는 지금 이렇게 커리어를 그것으로 시작했지만 그냥 생계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당연히 학습 필요 없으시겠죠. 근데 아마 이 시간에 일요일날 쉬지 않고 여기 여객헌에 와 계신 분들은 아마 학습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보고요. 일단 내가 학습할 동기 요인을 찾는 게 중요한데, 혹시 스스로 찾기 힘드시다면 그런 어떤 뭐 진단 도구나 아니면 타인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의 강점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학습에 끌어와서 활용하는 방식을 찾으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하거나, 아니면 내가 책임을 떠맡거나, 아니면 내가 강연 자료를 발표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존재감을 발휘하는 자리에 나 스스로 갖다 놓거나 하시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연사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짧게 하나 정도 질문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전문성에 대해 자기 분야의 통찰력, 모험 정신, 팀워크라고 하셨는데, 연차가 쌓일수록 모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랬고요. 이럴 때 과감하게 모험해보는 동기부여 방법 있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도 40대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사실 20대 때는 창업을 했다가 또 조직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제 사업을 했다가 여러 커리어의 어떤 변곡점을 찍으면서 한동안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이제 기업이라는 조직이었고요. 거기 나와서 제 커리어를 앞으로 어떻게 또 이어나갈까 할 때 굉장히 위축됐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게 두렵고 좀 용기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커뮤니티에서 회사 밖에 다른 분들과 만나서 그들은 어떻게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고, 혹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작게 모험을 시작하는지, 작은 실험을 하는지를 관찰하고 여러분들도 아주 작은 실험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모험을 도박하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뛰어들면 2억을 버는데 여기서 실패하면 마이너스 1억을 내야 된다. 이런 거에 사실은 모험을 하는 거는 어떤 분들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고 싶고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거를 실패해도 내가 데미지가 크지 않은 방향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나 작은 실험의 형태로 파일럿으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보시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고민을 하면서 작게라도 시간을 별도로 분리해서 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뭐 다 잘 알고 계시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커리어 전환을 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결국 사이드 프로젝트가 메인 프로젝트화 되시는 분들도 아마 주변에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를 우리가 수집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커리어에 대해서 상당히 귀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연사님한테 박수와 따봉을 채팅으로 아낌없이 보내주시고요. 연사님도 화면 보면서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10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